이번 시간에는 기차를 예매하는 앱을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기차 예매 한 번쯤 모두 해보셨죠? 기차 참 좋습니다. 시간에 딱딱 맞춰서 예측하기도 좋고 또 장시간 운전하기 힘들 때 자면서 이동하기도 좋습니다. 고속버스나 기차 같은 거 예매하고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왜 이 앱을 활용해야 될까요? 미리 기차표의 현황을 파악해 놓지 않으면 터미널에서 매진임을 갑자기 확인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실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출발하지 못해서 뒤에 세워놓으신 여행 계획이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현장 발권에 운명을 맡기시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지금 코레일이라는 앱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제 휴대폰 화면처럼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코레일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한국철도공사에서 만든 코레일톡이라는 앱입니다. 초록색 설치 버튼 클릭. 설치 버튼이 열기라고 바뀐 걸 확인하시면 열기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선 앱들과 같이 접근 권한, 어떤 권한들을 물어보고 있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조금 눈여겨보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코레일에서는 저장 공간은 필수, 위치 정보는 선택이라고 하고 있죠. 저희가 앞서서 배웠던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티, 택시를 이용할 때는 내가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GPS를 받아오고 나서 출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위치를 반드시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코레일은 말 그대로 기차를 이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집의 위치나 내가 현재 위치한 곳은 별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선택임을 확인하시고 이러한 필수 권한은 허용을 해주시되 위치는 거부를 하셔도 이 앱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허용 안 함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광고창이 하나 뜨고 있고 광고라기보다는 이 철도공사의 공지사항이 맞겠네요. 공지사항이 하나 뜨고 있고 확인하셨으면 닫기. 기본 설정이 서울에서 부산입니다. 왼쪽에 서울 출발지, 도착 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출발지나 도착지를 바꾸시고 싶으시면 글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산 클릭 또는 서울 클릭.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기차역 중 한 곳씩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날짜를 설정할 때는 출발일의 밑에 있는 날짜를 클릭.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무 날짜나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두 분이서 가실 건데 한 명을 선택하시게 되면 굳이 두 번 번거롭게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반드시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열차 조회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새벽 시간대부터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줄이 바로 첫 차고요. 새벽 시간대부터 쭉 배차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려보시면서 내가 서울에서 출발 가능한 시간 언제쯤이겠구나 여행 계획에 맞게 찾아주시면 좋고 요금은 지금 각각 2개씩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반실 하나, 특실 하나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실도 괜찮다 또는 난 특실에서 좀 가보고 싶다 특실이 좋다 하시면 특실 선택해 주시고 일반실 9시 57분 출발하는 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냥 바로 예매를 클릭하시면 내가 좌석을 지정할 수 없고 바로 결제를 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창가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창가가 오히려 불편해서 복도를 좋아하거나 또는 콘센트가 있는 끝자리가 좋거나 하시는 경우는 우측에 보이시는 좌석 선택을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좌석 선택을 내가 직접 보고 하겠다 하시는 경우 좌석 선택 눌러주시고 위에 보시면 9호차 스무석이라고 되어 있고 클릭하시는 경우 다양한 호차별 남은 좌석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표시가 됩니다. 원하시는 호차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눈으로 직접 좌석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역방향 거꾸로
디귿자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죠. N자라고 할까요? 대문자 N, 그리고 순방향, 앞으로 가는 방향은 U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역방향도 괜찮다 또는 멀미 나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순방향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끝에 14A를 한번 눌러볼게요. 총 1명, 한 자리 13호차에 14A 맞는지 확인하신 후 선택 완료. 그리고 바로 이제 예매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예매를 누르시면 이제 두 가지 화면으로 나뉘실 텐데요. 원래 이 코레일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바로 로그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화면을 거치고 결제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치지 않고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저와 같이 오늘 처음 설치하셨거나 여태까지 비회원으로 이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로그인을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이 코레일의 좋은 점이 회원으로 꼭 등록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도 충분히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위에 이런 것들을 다 넘기시고 하단에 보시면 비회원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비회원을 클릭. 그러면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몇 가지 넣어주고 바로 예매가 가능한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제 정보를 넣어볼게요. 맞아요.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나서 아래에 확인 버튼 클릭.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로 간단하게 수집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네 클릭. 그러면 결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승차권 예약하시려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창이 뜹니다. 결제하기. 다음 눌러보시면 59,800원을 어떻게 결제할지 결제 수단을 고르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조금 당황하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나는 이런 무슨 페이 이런 건 안 쓰고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신용카드가 언뜻 보면 안 보이죠. 저도 처음에 조금 놀랐는데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보라색으로 글씨가 쳐지고 글씨가 색칠되고 줄이 그어진 이 메뉴가 선택된 메뉴, 간편 결제 메뉴고요. 왼쪽에 보이는 카드 결제 눌러보시면 내가 쓰는 카드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카드 정보를 넣고 제가 실제로 한번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고 나면 마지막에 자주 쓰는 카드 등록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체크 버튼을 미리 쳐놓고 결제를 하시게 되면 이 카드의 정보가 모두 항상 입력이 되어 있고요.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만 새로 입력하면 되게끔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예약을 할 수 있게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카드를 다음에도 쓸 것 같으면 체크를 한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쓰는 카드로 등록 네. 별칭을 또 넣으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예약이 실제로 완료가 됐습니다. 저는 5월 10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9시 57분에 기차를 타고 12시 40분에 부산역에 내리는 예약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하고 막상 서울역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표소 가까이 가서 이 승차권 달라고 요청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이 운임 영수증이라는 바코드 자체가 바로 승차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시대는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내가 예약한 이 화면을 승무원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약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이 화면 가지고 바로 해당하는 열차 탑승하시면 문제없이 여행을 출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비회원으로 카드 정보를 넣으면서 결제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비회원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결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하고 탑승하고. 그런데 이 코레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별한 뭔가 팁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건 유일하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또 뭔가 얻을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을 바꿔봤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제 휴대폰인데요. 아까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걸 편안하게 예매를 해봤다면 이제는 부산에서 서울로 온다는 가정하에 돌아오는 기차표를 회원으로 한번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승차권 예매에서 출발지 도착지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서 상호 화살표가 교환되는 아이콘을 눌러서 출발지 도착지 한 번의 클릭으로 바꿨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돌아올 날짜 가정해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 확인하고 조회하기. 너무 이른 새벽은 부산에서의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한번 오후대로 옮겨 볼게요. 지금 모두 매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조회한 그 날짜가 연휴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려는 이 회원으로서의 기능이 바로 이렇게 기차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입석 플러스 좌석, 예약 대기라는 버튼이 여러 개가 보여야 되는데 이날은 너무나도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아예 매진이라고 대기조차 걸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제가 보여드리려는 기능이 바로 이 예약 대기입니다. 예약 대기를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열차에 자리가 나는 경우, 여석이 생기는 경우 저에게 알림을 준다는 그런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입석 좌석 예약 대기를 클릭하시고 예약 대기 신청을 누르시면 대기 신청을 클릭하실 수 있고 예약 대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약 대기는 실제로 내가 결제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날에 이 열차를 타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열차를 타려고 줄을 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약 대기를 걸어놓고 정말 사람들이 많은 연휴나 이런 경우에 나에게 한 자리가 주어진다면 알림을 받고 얼른 결제를 하시면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약 대기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미리 하나 예약을 해뒀던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보시면 5월 7일 반대로 예약을 하긴 했지만 저의 예약 승차권을 조회해보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 승차권 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약한 것들이 여기 실제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실제로 예약한 건 없고 예약 대기만 걸어놓은 상태죠. 만약에 내가 대기 걸어놓은 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 예약을 걸어놓은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우측에 보이는 이 가로 3줄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예약 승차권 조회나 취소 버튼이 있는데 눌러주시고 제가 이전에 한번 시험 삼아 눌러봤던 표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예약을 대기 걸어놓은 건 상단에 예약 대기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제가 걸어놓은 거에서 또 다른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실제로 결제해서 예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약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레일에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인원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또는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조금 당겨야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한 번에 한해 이 예약 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두고 있는 내 여행에서 만약에 내가 시간을 좀 바꿔야겠다 하시면 시간을 변경하실 수 있고 사람 인원수를 좀 줄여야겠다. 늘리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좌석을 이미 점유한 경우 늘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줄여야겠다 하시는 경우 이렇게 클릭하셔서 시간이나 인원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2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코레일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너무 어렵지 않아서 조금 허탈하진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차역에 가셔서 말 그대로 운명에 맡기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뒤에 계획해 놓은 여행 계획이라던가 일정들에 최대한 차질이 없게 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행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